지친 하루의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셨어요? 역시나 주말은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영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 하루가 오늘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네요. 저는 이번 주말과 월요일이 정말 행복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좀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무슨 좋은 일이 네, 진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현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약간 마음속에 좀 응어리들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용기를 내서 약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터놓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마음에 좀 응어리가 있던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속한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마음에 이렇게 위로도 많이 받고 힘도 얻고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찾고 되게 행복한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영수당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찬님도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네, 박수 감사해요, 영수당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실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아요. 말을 이제 많이 하면서 보냈다 보니까 조금은 쉰 목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찬님, 오렌지 주스 한 잔 잘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간은 항상 부족한 걸까요? 그냥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 어떤 책을 읽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책이긴 한데 꼭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한 번 더 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한테 처방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곧 있으면 2019년도에 1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조금 더 시간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되잡는 그런 마음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찐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찐이님. 잘 지내셨나요? 주말 행복하게. 너무 반갑네요. 시간은 왜 항상 부족한 걸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찐이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주말부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겨울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낮에는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심각해서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밤 되니까 미세먼지가 좀 걷히긴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정말 추워가지고 그쵸? 네, 현찬님 심하게 추웠어요. 진짜 밤에 이렇게 이동하기엔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영수다님 찬바람 쌩쌩 네, 찐이님 맞아요. 오늘 너무 추웠어요. 아니 막 밤에 잠깐 걸어서 교회 갔다가 왔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패딩을 두꺼운 걸 입어도 춥더라고요. 아, 네, 현찬님 미세먼지 회사 일 때문에 계속 밖에 다녔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셨구나. 오늘 미세먼지가 제가 알기로 낮 시간대 최악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걸어 다닐 일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막 마시면서 걸어 다녔더니 밤 되니까 막 목이랑 코랑 다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참 많이 오염이 되나 봐요. 빨리 좀 깨끗해지면 좋겠네요, 공기가. 오늘 읽어드릴 시간은 왜 항상 부족한 걸까라는 이 챕터는 시간 관리와 또 우리의 감정 관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찐이님.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네요. 그쵸, 되게 코가 계속 막히고, 목소리도 계속 잠기고, 네, 그러네요. 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별이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간에 일을 맞추느냐, 일에 시간을 맞추느냐. 되게 어려운 생각이죠. 이게 뭐가 맞을까요? 시간에 일을 맞출 것인지, 일에 시간을 맞출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아, 네, 별이님. 주말 잘 보냈어요. 근데 언니 감기 걸리셨나요? 아, 네, 제가 감기는 아니고 주말 동안에 목을 워낙 많이 썼기도 했고 어젯밤과 오늘까지 좀 목을 쓸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목이 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계속 밖에서 좀 걸어 다니고 그럴 일들이 좀 있었는데 마스크를 못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목 상태가 많이 다운돼서 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별이님. 마스크 필수예요. 그니까요. 늘 갖고 다녀야겠어요, 진짜. 별이님, 좋아요, 하트도 고맙습니다. 물 한번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시간에 일을 맞추느냐, 일에 시간을 맞추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언제나 시간은 꾸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며, 결국 이번 생애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시간 관리는 인생에서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쵸. 시간 관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주제이죠. 우리에게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생은 유한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기도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참 많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 관리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 전에 또 하루 관리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관리의 개념을 이야기했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시간 관리에 대한 방법론과 이를 돕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양하게 이용해 봤습니다. 관련 책들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고, 수십만 원의 상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론을 배우고 실습도 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구입해서 활용해 보기도 했고, 제 방식대로 맞춤 제작해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PC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해 보고, 타이머를 이용한 기법도 실천했습니다. 이런 기법과 도구들은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분명 시간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테스트해 본 결과 나에게 맞는 시간 관리법을 찾아다니기에 앞서 시간 관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 관리라는 단어를 살펴보죠. 말 그대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내가 관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신기방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찐이님. 오늘부터 스카이캐슬에 빠져 한참 TV 보고 왔는데 급 반성 모드입니다. 스카이캐슬이 요새 전 국민 가장 핫한 드라마라죠? 저는 아직 정주행을 해보진 못했는데 몇 번 이렇게 짤로 나오는 그런 편집본 영상을 몇 개는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많이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저자도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방법이랑 그런 시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보고 테스트해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멜로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수십 년간 다양한 도구들, 뭐 어플리케이션부터 PC 프로그램, 다이어리, 각종 어떤 훈련과 강의들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방식대로 맞춤 제작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간 관리법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간 관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흘러가는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목적을 생각해 봤다고 해요. 대부분의 시간 관리는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엇을 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저자는 말하기를 하루 24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쪼개고 그 단위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도록 각종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단위 시간당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시간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 자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시간 안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관리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 관리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시간부터 보는 것 뿐인 거죠. 이런 관점의 핵심은 고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멜로나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교회하는 스님 오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수많은 일을 끼워 넣게 되고 다이어리나 플래너 안에 자기 자신을 구겨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를 생각하면 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이어리나 플래너 어떤 나의 계획 안에 끊임없이 나를 구겨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치게 된다는 거죠.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교회하는 스님 오빠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 중요도에 따라 일을 20대 80으로 나누세요. 비슷한 성격의 일은 묶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할당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무언가를 가득 많은 일들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우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를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시간 안에 뭔가를 많이 하려고 바쁘게 조급하게 움직일 때랑 오히려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두 가지의 일을 집중해서 할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성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많은 그런 학술 자료들이나 실험들에 대한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라. 일을 바라본 뒤 그 일을 행하기 위한 환경으로 시간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만약 여기서 좀 더 도약하고 싶다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통해 하려는 건 일이고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에너지입니다. 하루 24시간은 균등하지만 내 에너지는 불균등합니다. 인간은 생체 리듬을 갖고 있기에 육체적 능력, 감정 등이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나이지만 에너지의 질과 양에 따라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로 우리는 기술자가 되고 시간 관리에 대한 로봇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려는 건 어떤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인 우리의 에너지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에게 24시간이 매일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24시간 내내 완충 상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혹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면 좋고, 그것을 가장 에너지가 많이 충전돼 있을 때 집중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 관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밤에 친구들을 만나서 하루 밤을 이제 내리새면서 또 이야기를 진중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쉴 새 없이 에너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잠시 기도하러 교회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오자마자 그냥 아우터도 안 벗고 그냥 잠바를 입은 채로 침대에서 3시간을 내리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잠깐 짐도 풀어야 되고, 뭐 제가 밥도 먹어야 되고, 강아지 산책도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일정이 아직 밤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사제쳐두고 일단 3시간을 쭉 잤더니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있는 일정 두 가지의 중요한 일정을 할 마음과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정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게 됐고요. 아, 네, 찐이님. 저도 이 부분 핵공감이네요. 그쵸? 진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지 않고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꼭 오늘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비축하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 물 한 번만 더 마실게요. 제가 그리고 이 초반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기록하고 감정을 또 이렇게 같이 기록하는 시간과 감정을 함께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저는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읽어봐 드릴게요. 시간을 기록하고 감정을 기록한다. 라는 이 챕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기록하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연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기록부터 먼저 해보세요. 자신이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변화에 앞서 내 현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간 기록이 이를 도와줍니다. 시간 관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록하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 중 90%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실제로 해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저도 몇 년 동안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시간 기록은 해보지도 않은 채 특별한 비법을 찾아 헤맸죠. 시간 활용을 단기간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법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단 없이 맞춤 처방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진단이 시간 기록입니다. 속냄새 치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그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 알아서 나오는 처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를 시간 단위로 나눈 다음 매 시간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다. 참고사항, 모는 종이나 별도 표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1시간이든 30분이든 간격의 기준은 본인이 정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려다 보면 기록 자체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정해진 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한 다음 그때마다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참고사항. 정해진 시간이나 알람 간격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한 가지 일에 대한 집중력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 한 가지 행동이나 일을 끝냈을 때마다 일의 내용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참고사항.
행동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록 자체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하자면 시간 혹은 행동 단위로 간격을 나눈 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든 행동이든 그 단위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면 기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 맞게 어느 정도는 단위를 묶어보세요. 제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시간을, 행동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유사 행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씻고 시간이나 날씨를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모아서 출근 준비로 묶는 겁니다. 기록은 별도로 만든 종이나 수첩, 다이어리, 캘린더 어플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IT 활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동기화가 가능한 캘린더 서비스나 별도 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하고요.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매 순간 다이어리나 수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되고 마땅히 기록할 데가 없다면 메신저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일을 끝낼 때마다 자신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아니면 매시각 알림을 설정한 뒤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자동으로 시간이 기록되니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기록을 보고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하고 있으니 바로바로 기록하기도 편하고요. 상당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네, 시간 기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어플이든 수첩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손에 두고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면 무엇이든 좋다는 거고요. 대신 너무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상세히 기록하려고 하면 금세 지칠 수 있으니까 단위를 조금 정해서 1시간 단위의 시간으로 하거나 행동을 단위로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단위를 구분해서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시간 기록을 할 때 모는 종이에다가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플래너를 통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일정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을 측정했던 적이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타임 트래커 종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간을 기록해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자꾸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시간을 기록한다는 게 조금은 압박감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제일 효과를 봤던 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이렇게 그날 하루에 계획을 미리 조금 주간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시간별로는 체크를 하지 않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미리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한번 돌아보면서 잘 했는지 체크하고 그런 정도로 했을 때 저는 좀 제일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내 시간을 쓰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게 어느 정도 보인다 싶고 파악이 됐다 싶으면은 저처럼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정을 기록하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감정을 기록하라. 더 욕심이 나고 실천력이 좋아서
조금 더 시간 관리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기록의 대상을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록의 기초 단계가 일과 시간을 기록하는 거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일과 자신의 시각의 감정과 몰입도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 얼마나 몰입했으며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이죠. 몰입도의 경우 스스로의 척도를 1, 2, 3 또는 ABC,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하거나 베스트, 굿, 배드 등 편한 대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 기록까지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현재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전반적인 집중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집중력이 좋은지도 가늠해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의 질과 양을 파악하는 단서를 얻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감정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선호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의 요일마다 내 상황이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기록해 보세요. 분명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 경우 우선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쉬는 것도 제대로 뭘 하는 것도 아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록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을 막상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시간 활용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눈앞에 잔뜩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도 저 멀리 보이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몰입하게 됐고, 그 시간마다 어떤 시간은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혹은 그냥 그랬고, 정말 좋지 않았다 하는 것들의 감정과 몰입도를 함께 기록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 고영성 작가님 그리고 신영주 박사님이 함께 쓴 뭐 일취월장이나 그런 데일리 리포트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까지는 쓰진 않았던 것 같지만 몰입도나 어떤 탁월성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면 훨씬 그 시간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작가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기록할 때 그 시간을 어떤 감정으로 보내는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저도 내일부터 바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때에 가장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인지를 막연히 기분과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어, 막연하게 좌절하거나 막연하게 너무 낙관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나은 책방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잘못된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 빠지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 건 무엇인가요? 시간 관리를 위해선 중독을 해결해야 합니다. 중독은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니까요.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신체 증상으로서의 중독과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입니다. 전자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이 경우 우리는 바로 병원에 들려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일종의 습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중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은연중에 무언가에 의존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쇼핑, SNS, 카페인, 게임 등이 그 대상이 되고는 하죠. 놀랍게도 지극히 건전해 보이는 음악과 책, 운동조차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할 분량이 있지만 계속 TV를 보고 있다. 불을 다 끄고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잡고 SNS를 몇 시간 동안 살펴본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살 것도 없는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본다. 밥 먹을 시간도 놓친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김 팀장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무서운 건 실제 중독이 생기는 과정과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얼마나 의존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찐이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두려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집에 가자마자 TV부터 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챙겨봐야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죠. 때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켜놓고 막상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켜놓죠. 왜 그럴까요? 공허하거든요. 적적하거든요. 외롭기도 하거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점차 TV를 켜는 게 습관이 되고 점점 TV에 의존하다 중독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을 놓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멍하니 TV만 바라봅니다. 이건 SNS와 인터넷 대부분 마찬가지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공허함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점점 자극을 주는 대상에 의존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 그 증상이 심해지면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새 몸에 배어버렸고 무의식의 영역까지 침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의 시간 기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TV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자각하고 TV를 없애자 동영상 플랫폼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SNS는 마치 게릴라처럼 알게 모르게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었고요. 네, 아마 SNS나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굉장히 심하게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아이폰 그 스크린 타임을 분석해 보면 하루에 7시간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밤새 영상을 보다가 밤을 샌 적들도 있어요. 그리고 SNS를 하다가 중요한 어떤 준비 시간을 놓친 적도 있고요. 하려던 계획을 못하고 시간을 보낸 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쉽게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사용 시간들을 점검해보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엔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시간을 좀 사용 제한을 걸어놔서 알람이 좀 뜨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줄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는 스마트 기기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라 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어떤 것에 중독되는 이유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나 공허함,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을 소중한 것을 어떤 이루고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 시간들을 우리는 자꾸 어떤 중독된 대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벗어나고 싶은 나의 행동 패턴이 뭔지 알았다면 이제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죠. 인간관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고립을 원치 않죠. 고립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겐 물리적 고립은 아니더라도 정신적 고립이 많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한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가족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보다 앞서서 이미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좋겠고요.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서 현재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마음을 나누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서지 못할 뿐이죠.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나선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줄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탄탄한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무언가에 중독될 확률도 줄어들고요. 네, 지금 읽은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게 아까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와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은 책방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방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방송을 듣기만 하지 않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서로의 관심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데 위로도 받고 함께 좀 공감을 채우는 관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김 팀장님 장미꽃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어드리고 또 책을 소개해드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기도 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용기를 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스치면서 지나가거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만 오히려 되게 외롭거나 고독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 순간 사람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한정될 경우 그 대상에게 집착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중독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나쁜 습관을 건전한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중독이 아닌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으로 바꾸는 거죠. 한번 해봤으면,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간단히 메모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할까 말까 너무 재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매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을 맞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굳이 사람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중독인 행동들을 대체해줄 그 시간에 할 다른 행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던 호기심이 있던 활동들도 괜찮고요.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거나 조금은 건전하다 싶은 나에게 좀 더 생산적일 수 있겠다 또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행동들을 대체해서 그 시간에 배치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시도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때로는 멍 때리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약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취미 활동을 가질 힘조차 없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건 내면의 공허함 자체보다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공허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용히 멍 때려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켜놨던 TV도, 손에 달고 살았던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두세요. 어색할 겁니다. 지금껏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요. 무언가 신경을 돌릴 곳이 필요하다면 들고 내쉬는 자신의 호흡이나 온몸의 근육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근육의 어떤 부분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점차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별 문제 없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루에 몇 분씩만 시간을 두고 반복해 보세요. 조금씩 중독에서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네, 그쵸. 무언가를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일조차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무언가를 자꾸 할까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 생각조차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요.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초조함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뭔가를 할 에너지조차 잘 나지 않을 때, 그때는 앞으로 조용히 멍 때리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호흡을 느끼고, 드는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휘젓게 내버려 두고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무언가 되게 내가 중독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변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함께 멍 때려봐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우리 나은 책방 라디오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소중한 시간들로 그리고 점점 더 나은 시간들로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별이님 굿밤이에요 언니. 네, 별이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찾아올게요. 별이님 오늘도 감사해요. 저도 고마워요. 지니님 안녕. 네, 내일 만나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